안녕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활동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히는 우주, 그리고 AI 혁명을 뒤에서 밀어주는 수소, 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차세대 원자력까지.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거대한 산업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그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큰 그림은 바로 이 6가지 주제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 우주 경쟁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에너지의 두 축이죠. 수소와 원자력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마지막엔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린 뭘 봐야 하나, 그 핵심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바로 새로운 우주 경쟁. 이제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영역이 아니죠. 민간 기업들이 판을 이끌면서 거대한 상업시장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키워드는 바로 뉴스페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던 올드 스페이스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은 정부가 자, 우리 달에 기지 한번 지어보자 하고 목표만 떡 던져주면 민간 기업들이 저희가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경쟁적으로 달려들죠. 바로 이 변화가 이 경쟁이 우주를 거대한 돈이 오가는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 도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스페이스X의 엔진입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재밌는데요. 왼쪽 팰컨 9의 멀린 엔진이랑 오른쪽 스타쉽의 랩터 엔진,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추력, 그러니까 미는 힘이 거의 3배나 강해졌고요. 게다가 연료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우주로 물건을 보내는 비용 자체를 그냥 파괴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 혁명을 이끄는 심장, 엔진인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가 거의 매년 2배씩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2023년엔 무려 98번을 쏘아 올렸어요. 이게 그냥 발사 많이 했네? 이게 아니고요. 발사를 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그냥 독식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술 경쟁이 결국엔 뭘로 이어질까요? 바로 지정학적인 영토 경쟁, 그러니까 하늘의 땅 따먹기, 궤도 선점 경쟁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보이지 않는 레이스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3년 단 한 해 동안 미국이 궤도에 올린 위성이 무려 3,708기, 그런데 중국은 311기에 그쳤어요. 이 10배가 넘는 격차, 이 대경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이죠. 먼저 저궤도라는 부동산을 선점하는 쪽이 미래 우주 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스페이스X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 오리진이나 로켓랩 같은 미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의 민간 기업들까지 전부 이 재사용 로켓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재사용 기술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바닥의 글로벌 스탠다드, 즉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의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거대하고 치열한 글로벌 우주 경쟁 속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까요? 한국에도 정말 든든한 팀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어떤 기업이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발사체는 한화, 위성은 세트레가이, 지상통신은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우주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를 우리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노스페이스 같은 젊은 피, 민간 스타트업까지 가세하면서 생태계가 더 탄탄해지고 있죠. 특히 이 숫자, 2,830억 원. 세트레가이가 따낸 계약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수출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위성이라는 게 한 번 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술력과 신뢰도가 필요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인정을 받았다는 건 이제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분명합니다.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우리는 0.033%로 아직 갈 길이 멀죠. 우리 민간 기업들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야만 진짜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걸 이 숫자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주로 나아가는 도전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 에너지 전환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 있는 수소,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산업을 보실 땐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치사슬인데요. 첫째, 깨끗한 수소를 만들고, 둘째, 이걸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운송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연료전지 같은 곳에서 쓰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이 생산, 운송, 활용 중에 어디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수소 경제, 현실의 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장밋빛 청사진, 투자 계획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상 실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진짜 돈이 되는 수요가 생겨나는 속도는 아직 좀 더딘 편이죠. 바로 이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 이게 현재 수소 산업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금 이 수소 기술에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거대한 수요처가 빵 터졌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잠시라도 전기가 끊기면 큰일 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연료전지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정전 대비용 비상전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내내 돌리는 핵심 주 전력원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거대한 문제가 명확한 해결책을 만난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연료전지일까요?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합니다. 설치가 엄청 빨라요. 3개월 만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연료도 비싼 수소 쓸 필요 없이 일단은 저렴한 천연가스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미국에선 세금 혜택까지 줍니다. AI 때문에 폭발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보다 더 빠르고 경제적인 대안이 지금 당장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로 대표되는 차세대 원자력의 혁신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SMR의 진짜 핵심은요, 기존 원전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거대한 원전 하나 짓는 게 아니고요,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규격화된 모듈을 착착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가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리스크는 확 줄고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곳 바로 옆에 딱 맞춤형으로 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MR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걸 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한국, 영국은 물론이고요. 중국은 아예 상업 운전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누가 먼저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시장을 장악하느냐, 정말 치열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주, 수소, 원자력이라는 세 가지 거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시선에서 각 분야의 핵심 기회와 리스크는 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명확한 패턴이 보이죠. 뉴스페이스의 가장 큰 기회는 비용 파괴지만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라는 격이 있습니다. 수소와 연료전지는 AI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만났지만 인프라가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마지막으로 SMR은 빅테크들의 탄소제로 고민을 해결해줄 최고의 카드지만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아주 오래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주로의 확장, AI를 움직이는 새로운 심장, 그리고 깨끗하고 강력한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우리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게 될까요?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